자, 문 정권이 지금 세부적인 상황에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몰린 이유가 경제 실정이고, 그러면 그 경제 실정을 초래한 본질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되는데, 문은 그러지 않고 규제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과거 보수 정권이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니 보수 언론이나 한국당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게 이제 처음 두 가지, 나중에 한 가지 더 왔죠. 인터넷 은행 원격 의료 던지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말할 가치도 없어가 지금 재계에서도 저거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뭐 경제 살리기 쉽겠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이제 원격 의료와 인터넷 은행 두 개 남았는데, 이 인터넷 은행이 이해찬 체제 출범 이후에 민주당의 반대로 이 문재인의 규제 개혁 1호 상품이 무산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영업자와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집회 현장에 들고 놓은 플래카드나 내용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다 뒤지고 이 투기 지역이나 이런데, 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아예 그냥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살라는 사람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고, 수도권에는 과열해라 가격은 올라가는데 팔지를 않잖아요. 다 그다 들여버리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 부동산들은 귀찮기만 하지요. 묻는 사람들만 오고 거래는 안 되고. 그러다가 부동산을 투기 과열 지역에는 다 뒤지고 있어요. 이 정부의 공무원들 풀어가지고. 이러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동산에 전가하냐고 지금 사상 참 해괴한 형태의 집회가 어제 세종청사에서 열렸어요. 자, 이것뿐입니까? 이 정권이 지금 부동산 잡는다고 또 칼을 뽑았지요. 최근에 보니 전세 대출이 급증을 했는데, 이게 전세 대출이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 전세 대출로 위장한 대출이다. 이거 대출을 갖다가 완전히 쬐겠다고 하니까, 실제 또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또 무주택자 제외한다고 또 하루 만에 수정을 하는 우왕좌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은행이나 이 지금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에서 보인 정권의 형태를 보면 거의 평정심을 상실한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 가장 열심히 봉사해온 언론이 어디입니까? 중앙일보는 좀 그렇다 치고 JTBC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 오늘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JTBC 주 52시간 첫 월급 받아보니 임금 쇼크. 자, 이 7월 달에 이제 주 52시간 시행이 되고 월급을 받았는데, 기자라는 거는 월급에 있어서 본봉이 뭐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수당이 뭐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별로 없는데, 기자들이 그냥 근무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기자들이 노동 강도가 아마 제일 길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일하고 밤도 새우고 이러는데 주 52시간 해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월급이 100만 원씩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말에 제가 이 윤영걸 씨와 하는 데서 또 다루기 때문에 이쯤 할 건데, 자기들이 이 정권을 떠받치는데 가장 열심히 일해놓고 뭐 한 5, 600 이렇게 받는지 모르지만 위에야 뭐 또 뭐 7, 800도 받고 하겠지만, 좌우간 기자들이 100만 원씩 이상씩 월급이 줄어들어 버리니 임금 쇼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의 주 52시간에 대해서 JTBC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도 보는데요. 자, 이 정권의 제일 문제는 이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천조를 풀어도 일자리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권의 규제 완화를 제가 기업하기 위한 환경,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환경과 거리가 멀다라는 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몇 개만을 위한 인터넷 은행, 몇 개만을 위한 원격 의료예요. 대한민국에 인터넷 은행 하라 해도
한 사람 많지 않아요. 너댓 개. 원격으로 하라 해도 서너 개.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놈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장이라는 보편적인 추상적 시장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부의 간섭을 빼고 더 나아가서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R&D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시장을 괴롭히는 법들을 보편적으로 없애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보편적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경제에다가 시장에다가 정의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공정경제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 경제라는 것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쟁 속에서 패자는 망하기도 하고 성자는 또 엄청난 부를 얻고 이것이 시장 경제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정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성장은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합니다. 기업은 누가 끌고 갑니까? 기업주의 한마디로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 시장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욕심이 없으면 시장이 다 다운되겠죠. 전국에 기업주들 한 100만 명을 불러다가 이 도파민이나 뭐 테스토스테론입니까? 뭐 그런 호르몬을 제한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유들유들하게 순하게 만드는 걸 주사를 놔버리면요. 기업들의 실적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권력 욕구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이 쾌감이나 그런 어떤 이윤 추구에 대한 아주 욕망 이런 것들이 이글이글 차야 기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잘 돼야 일자리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폐기할 게 아니라면 이 시장을 적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법, 룰은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어기고 큰 놈이 지 맘대로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거를 없애고 거기에 뜯어먹는 공무원들 못 뜯어먹게 하고 부패가 없어졌다고요? 지금 곳곳에 뜯어먹는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나 하려 해보십시오. 조폭 안 끼고 못하는 이유가 왜 있고 아파트 단지 하나 올라가는데 뜯어먹는 놈들이 수십 군데라는 걸 한간에 다 알고 있고 뭐 유통센터 하나 만들려면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애미기는 것부터 주민 동의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낙후된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섰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을 올려줘야지. 자꾸 공무원이 더 늘릴 게 아니라 있는 공무원들을 월급을 올려주고 대신에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공무원은 가중처벌을 해서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지금 규제를 하는 부류를 자꾸 만들어요. 규제가 있어야 뜯어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의 규제를 갖다가 곳곳에서 적발해서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규제는 빼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규제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부분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찾아다니면서 규제들을 한마디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규제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한번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 돈을 뜯어먹는가도 돈 주는 사람한테 뜯기는 사람한테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동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한마디로 악득짓들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요. 이런 악질들이 얼마나 많아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소련이 망할 때까지 왜 망할 줄 몰랐겠어요? 통계를 조작해서 계획경제로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소련의 주민들은 다 죽을 지경이고 물건 하나 살 게 없는데 가게 가도 배급이 잘 돼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하다 보니 조작시킨 권력자들도 적어도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자, 장하성이한테 찍을 걸으라고 문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수십조, 52조를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처참하게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건데 통계를 잘못 내서 그렇다고 의심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통계청장이 자기들 죽으라고 통계를 잘못 낼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잘못 냈으니 통계를 제대로 낼 우리가 기뻐할 통계를 낸 실적이 있는 네가 거기 가서 스테로 통계를 만들으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통계를 갖다가 뭡니까? 추출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영업자 최저임금 받는 사람 서민들이 수백 명이 자살하게 만들고는 나중에 지는 수십조 또 돈을 까먹고는 국민 헬세를 나는 잘못이 없다고 뭐 열심히 했는데 정책 실패한 걸 내가 어쩌냐고 뻔뻔하게 기어 놓으면 그때는 아무 책임도 못 묻는 것이 정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지는 100억도 넘는 재산을 가지고 송파의 이 선수촌 아파트에 살면서 대기업 주식만 50몇 억이 있으면서 그 하루에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안팎되는 경비원들을 지 정책으로 46명을 모가지 자르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는 데 대해서 사람이면 양심적 가책을 가지고 저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도 위로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는 거죠. 이 지경이 벌어지는데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고통은 감수해라. 12월이 되면 좋아지겠다. 좋아지기는 지랄로. 조작 통계가 그때 탄생됩니까? 맞춤형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도덕성을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면 지휘 칼에 지가 맞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부시나 아들 부시나 또 한국의 YS가 이렇게 정의를 앞세우고 도덕성을 앞세우다가 둘 다 YS는 어떤 사람? IMF를 불러온 사람. 부시는 어떤 사람? 미국의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사태를 초래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버렸지요. 두 사람 다 특징이 있죠. 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못 빌린다고 둘 다 스포츠도 좋아하고 둘 다 아주 보면 튼튼하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둘 다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졌고 결국은 사람을 불러다가 잘 쓴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었는데 금융위기를 만들고 IMF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청와대가 과연 도덕 정의를 갖다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처럼 임종석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장하성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문재인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전에는 진흙탕에 손발을 안 담그고 자기들은 매일 아침 정의라는 공기를 마시고 도덕성이라는 국어로 밥을 먹고 이랬느냐. 아닌 거예요. 남들 하듯이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김기식을 보면서 김기식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니 뭐니 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었을 때 김기식은 굉장히 정의롭게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나 도덕성은 그럼 자기 마음에 간직해야 될 개인의 기준이지 그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강요하면서 앞세우고 부패 척결하면 엿되는 수가 있어요. 왜 엿되느냐? 그럼 자기도 깨끗해야지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국회는 특활비 없앤다 그러고 정부 각 부서도 특활비를 깎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청와대 특활비가 182억인데 올해도 182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는 자기들은 특활비를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책정을 하면서 특활비 가지고 지난 정권 두 개에 다 깜빵 보내고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개선과 개혁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96억 5천, 대통령 경호처가 85억 5천만 원을 특활비로 받는다. 아니, 업무가 있으면 업무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청와대에 없겠어요? 있지요. 또 월급 안 줘요? 월급 주지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으로도 다 살 수 있는데 청와대 특활비가 도덕성과 양심을 강조하는 문정권에 왜 안 없애고 이대로 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놓고 너들은 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덕을 강조하려면 저들도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 특활비 중에 상당 부분을 각 부서 운영비, 회의 수당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은 급여 외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무실별로 현금으로 배당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직원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안보활동 관련 기밀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안보활동, 이 정권은 안보를 별로 위하지 않는데 안보활동 관련 기밀 비용이 왜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국민들의 세금을 이래 막 써제낄 때요. 수십 조씩 막 일자리 창출한다 써제끼고 공무원들 뭐 수만 명을 새로 채용하고 여기저기 막 뿌릴 때요. 자, 세금 필요하면 우리는 더 좋으면 세금 뜯어내는 데는 천부적인 재주들을 가지고 있어. 역대 멍청한 것들이 세금 그냥 뜯어내면 될 걸 담배값 올리다가 박살이 나냐.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는 안 한다. 지금 봐봐. 국민은 주머니가 다 비어도 우리 지금 세금 통장은 갈수록 돈이 들어와 갖고 아주 박이 터지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써가는 동안에 국민들은 없는 사람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영업자가 전부 투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뭡니까? 가장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너들끼리 뜯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한번 보세요. 이 주 52시간에 숨어있는 또 다른 논리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기업으로 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주 52시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는 임금들을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위한다라는 정부에서 진짜 서민들이나 월급장이들의 월급을 강제로 깎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은 있는데 가난한 아빠를 양산을 시키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6시 땡 하고 가면 뭐합니까? 갈 때 통닭이라도 가서 옛날에는 사들고 갔지만 요즘 집에 가서 통닭 피자라도 배달시켜야 되는데 통닭도 2만 원, 피자는 2만 5천 원, 3만 원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러다가 가족들이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하지요. 그래서 저녁만 있는 바가지 끓기는 가난한 아빠들을 온 사방에 양산하면서 뭐 해라고 주 52시간을 그리 고집을 합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말해서 그러는 겁니까? 노조는 이 효과가 1이 될 줄을 모르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화이트 칼라들 쓰는 기업주들은 한번 보세요. 자, 일찍 돌려보내니까 저것들 카드도 안 써. 그 다음에 일찍 돌려보내니까 월급도 싹 깎아도 돼.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업의 임금이나 비용을 아주 왕창 줄인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기업들은 죽는 소리를 하지요. 그래가 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데 실제로 보면요. 노동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무원들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하는 분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청사에 좀 갔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가 보니까 아침에 오면 부지런합니다. 점심이 되어가면 설금설금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점심 먹고는 1시까지지만 뭐
한 2시, 3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이제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저녁이 다가오면 또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에 한 집중해서 4시간 하나, 물론 야근도 하고 주말도 나오고 그런 게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 노동 강도를 완전히 그냥 세게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 어차피 10시간 하나 8시간 하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뭉개고 앉아 있으면서 야근 수당이니 무슨 이 주말 출근 수당이니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무슨 특근이니 어쩌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안 주고 일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똑같이 해.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하루에 13시간에 하던 일을 아니면 12시간, 10시간에 하던 일을 8시간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익입니까? 기업이 이익이고 기업주가 한마디로 월급 받는 샐러리맨들이 다 엿된 거죠. 자, 이 주 52시간을 노조에서 주장했다는데 저거들한테 그냥 돌을 던져버린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가지고 엄청나게 죽는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 기업 특성에 따라서는 그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돼서 피해보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월급쟁이들만 솔직히 말하면 노동 강도는 세지고 월급은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나는 현상이 곳곳에 벌어졌어요. 기자들 한번 보세요. 기사 써오라고 오다 떨어지면 주 52시간으로 월급은 줄었지만 기사 쓰는 거는 똑같이 써야지. 그럼 월급 줄은 만큼 우리는 100만 원을 빼고 기사 쓰겠다고 JTBC 직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다가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 52시간은 문 정권이 교묘하게 월급으로 살아가는 월급장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이걸 처음에 착안한 사람을 내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 52시간을 하면 현재 3명이 하는 일자리를 4명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집에 일찍 보내서 이 삶을 즐기라고 그랬을까? 그건 핑계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노조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일이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것도 좀 고집이라고 뻗대기고 있어요. 처벌만 6개월 유예했지 지금 벌써 주 52시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처벌 하나 안 하나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 이제 7월달 받아보고 전부 기절초풍했지요. 이제 8월달 받아보면 이제 띵 하고 올 겁니다. 이제 9월달쯤 되면 JTBC에서 먼저 주 52시간 철폐하라고 머리띠 싸매고 데모할 수도 있는 모습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정권의 우왕좌왕 지금 끝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대가를 치러야 될 거냐. 절대로 나중에 하나 분명한 거는 정책 실패인데 그걸 갖고 책임을 묻냐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돈 날린 만큼요 재산 압류해야 됩니다.